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제 상가나 토지 정규 강의는 다 들으신 분들이죠. 예. 특히 저는 추천하기를 상가 정규 들은 분들보다는 토지 정규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사실 연구반 회원님들 재수강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이 설명을 몇 번째 듣고 계실 텐데,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 몇 번 계시니까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반 수업은 정규 강의 이런 수업에 비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수업료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다른 강의 할인을 해드리니까 그걸로 좀 뽕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분명히 별로 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연구반 강의가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 연구반 강의가 좋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저한테 좋다 그런 뜻이었어요. 연구반을 하니까 일단 제가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 예. 거의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를 연구반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정규 강의나 토지 강의처럼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정규 강의나 토지 강의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치면 드시기 좋게끔 제대로 된 요리라고 친다면, 이거는 반조리 정도, 반조리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도 투자를 이 정도에서 뉴스를 찾고 이 정도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조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정규 강의에 비하면 영 형편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장담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연구반을 지금 5년째 하고 또 오늘 첫 번째입니다. 5년 하고 오늘이 그 다음 5년을 넘기는 첫 번째 수업인데, 그 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랑 좀 할까요? 실전반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실 건데요. 거의 사고 잔금 때 되면 땅값 쫙 올라가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 경기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호재를 볼 때 이 지역에 이래서 좋아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요 타이밍이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주택 경기 나빴던 적이 별로 없었거나 어쨌든 그때도 꾸준히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연구반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어디죠? 한강 시내폴리스인가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가 이제 보상에 들어간다는 말을 2019년인가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한강 시내폴리스가 되면 이 주변에 농지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땅값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 연구반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지겨울 정도인데, 그 파주 희망 프로젝트 같은 데도 사업 시행자 공모하고 하니까 이거 나오면 땅 사도 되겠는데 샀단 말이에요. 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여러분 정신 건강이 나쁠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오늘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며칠 계속 그 회원님들로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땅 사서 아직 잔금 안 쳤거든요. 중도금만 쳤어요. 평당 3,000에 샀거든요. 4,500에 팔아라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그래서 저한테 술을 살까요? 밥을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좀 들 것 가지고 산다고 먹는 거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나 보유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말을 좀 아껴서 지역을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얻었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개발도 했죠. 그래서 연구반에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왜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재수강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제 온라인반 아직 모집하잖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썰을 많이 푸는 이유가 뭐냐, 뉴스 브리핑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왜 돈 주고 듣느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이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 수업은 전체적으로는 뉴스 브리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통은 명사특강을 먼저 하는데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이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8시 반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먼저 하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홍춘욱 박사님이 그 부동산 시장 전망 특강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개발 하금2가 하나금융투자죠. 하나금융투자가 평택 홍등가에다가 5천억 조달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평택 3리에 있는데 여기서 그럼 하나금융투자가 돈을 대기 시작하면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사실 지난 기수 말미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장촌의 가장 큰 형님이 청량리 아니냐. 그죠? 그 다음이 영등포다. 근데, 이 방 안에도 계십니다만은 영등포 집장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진행 상태가 좋죠. 영등포 집장촌은 조합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영등포 집장촌이 이제 큰형이 청량리, 둘째가 영등포, 그럼 이제 셋째가 이제 수원역이라 그랬고, 예. 막내가 평택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수원역은 뭐라고 했었냐면, 수원역도 제가 링크를 다 열어 놓겠습니다. 수원역은 완전 폐쇄 이뤘다 돼 있죠. 올 6월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하나 지정하면서 보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강제 철거를 일부 해버렸죠. 거의 대부분을.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이제 완전 폐쇄를 이뤘다. 그래서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다 폐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대가 개발이 이제 가속화 되겠구나 그랬는데 평택역이 또 나왔네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집장촌을 엄청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안 가본 집장촌이 없네, 이제. 영등포 갔다가, 수원역 갔다가, 평택역도 갔다 왔습니다. 뉴스 있길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보시면 하나금융투자가 여기에 5천억을 조달하겠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것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그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 쪽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금융투자가 이쪽에 돈을 투자를 하고 이래 되면 어찌 될 거냐. 그 뉴스를 쭉 밑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 대구에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도 1,70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본궤도에 올린 경험이 있다 하면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좀 분양 다 됐고 이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 찾아보니까 2019년 3월인데 하나금융투자가 대구 자갈마당 개발하겠다면서 1,700억 브릿지론 조성했다. 2019년이죠. 그래서 지금 대구 자갈마당이 어찌 진행됐나 보니까 착공을 2020년 3월에 했어요. 눈에 띄죠? 브릿지론 아까 일으킨 게 19년 3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착공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평택역 집장촌이 수원역 밑에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도는 먼저 나가네. 진도는 먼저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삼리 쪽 개발이 더 먼저 될 거는 다는 생각, 평택역이 먼저 될 것 같고. 근데 선생님, 그럼 평택역이 수원역보다 더 많이 오르나요? 그 뜻은 아니에요. 지역이 갖고 있는 호재는 수원역이 훨씬 많거든요. KTX 출발역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시간 갖고 기다린다면 공군 비행장 이전 호재가 있죠. 그죠?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호재가 있죠? 수원역에 또, 북쪽으로 가면은, 호매실 연장, 신문당선 호매실 연장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 서부 쪽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 사업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호매실 앞에 구운동 쪽 농지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도 했고, 맞죠? 네, 그런 호재가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늦지만 더 잘 살 지역은 분명히 수원역이 맞아요. 더 잘 살 때는 수원역이 맞고 동생인 평택역이 좀 더 진도는 빠를 것 같다 하는 정도 이야기입니다. 경매에 나왔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53 사건 볼게요.
평택에 여기가 4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4억에 감정했네요. 평당 1,000만 원 감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로드뷰를 보면 여기 평택역이 있고 아마 로드뷰가 있네요. 로드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빨간불 켜는 데가 이제 다 영업을 했던 되겠죠. 우선 3D 개발이 잘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현장을 가본 제 이야기를 하자면 영업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닌 말로 하나금융투자도 자기네들이 자금을 대야겠다 정도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거꾸로 말하면 명도가 어느 정도 되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설친다 하면 좀 표현이 상스럽잖아요. 나선다. 그거 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도도 거의 뭐 큰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이런 정도라면 이제 차차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는 수용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수용가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땅 주인들이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영등포만큼 큰 수용이 난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래서 지금 요 경매물건 나온 게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감정했고 가격 시점이 2020년 9월이잖아요. 그럼 현장 가보면 요 금액이 분명히 평당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낮게 지금 시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법원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채권이 6억 6,900인데 두부를 얼마나 먹었길래 초당 순두부가 1억 1,200을 1억 2,100만 원을 건전이 잡혀있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뉴스 브리핑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강의를 저렇게 성의 있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뉴스를 성의 있게 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드리면 여러분 대단히 지겹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까불대는 게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지역에 뜹니다, 좋습니다, 찍어드리고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요리로 말씀드리면 반조리라고 했습니다. 반조리. 기초적인 손질은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셔야지 김종요리가 어디 추천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원님들 투자해서 성과 내시는 분들 보면 귀신같이 내시는 분들 보면 뉴스 딱 듣고 그럼 이거 가보란 말인가요? 그럼 가보세요. 처음 들으면 되게 뭐 이런 수업이 있느냐 생각하시겠는데요. 그 이상한 기분이 6개월 내내 갈 거예요. 그래도 6개월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감 잡힐 겁니다.